보입니까? 보입니까? 너무 아담 사이즈라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가리지 않고 하고 제가 화면을 안 가리려고 제가 키 사이즈를 맞춰왔습니다. 너무 키가 크면 화면을 가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도 우산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자동차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사진이 좋아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사진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묻는다면 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왜 나오느냐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지금 현재 사진하는 그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으면 안 해요. 200%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지금까지 물론 하기 전까지도 했지만은 제가 스튜디오를 시작한 게 25년 됐어요. 25년 동안 사진을 통해 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그렇게 사진 수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풍경이나 이런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TV만 보더라도 이거 몇 시에 찍었네, 이거 어디서 찍었네, 이 정도 알 수 있을 정도가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뭐 사진을 한다 하면은 자다가도 같이 즐기는 그런 입장인데 그거 하신 걸 저는 아주 잘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른이 계시는데 시어른이 30기가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한 대 사들여가지고 취미에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익숙해지니까 예전적으로 새벽에 나가지고 밤 늦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우리 하시는 분 젊은 분들은 계시지만 아마 퇴직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한 7, 80%가 차지할 거예요. 그죠? 그거 좋고 사진 촬영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가 있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사진 취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쪽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첫 시간 수업한다고 옆에 누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아마 앉아 계실 텐데 옆에 분하고 앞서 한 분 있어요. 저 뒤에 한 분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뭐 사진하면 전부 다 하나의 친구들이잖아요. 뒤에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면 돼요. 같은 친구에 있더라도 자주 보이지 않으면은 이 같은 우리 창원친구 회원인가 이러면서도 밖에 가가지고 막 어떤 때는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얼굴을 다 알아놓으면은 어디 가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어느 친구의 회원이다 어디에 다닌다 어디에 있다 하면 서로가 동지라고 느끼는데 서로 얼굴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맡은 시간에서 현대 풍경사진의 특징 이런 쪽인데 우리가 풍경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조금 배운 사람들은 풍경사진 그 아마추어가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풍경사진도 보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사진 풍경. 현대사진은 뭐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대사진이라고 하고 어느 기준으로 근대사진이라고 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19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년 기준은 근대사진이고 50년 이후는 현대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대사진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진을 공부해 보시면은 옛날 사진 작가들 대략 이름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현대 사진 작가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저도 현대 사진 작가고, 우리 저 이학년 부 이사님도 현대 사진, 지금 지혜자님도 현대 사진 작가고, 다 분류는 50년대 이후에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대 사진 작가에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 사진 작가들은 조금 50년 이전 두 개가 하나 근대와 현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대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이 있고
어떤 작가들이 있고 어떤 작품들이 흘러가는지 그거 돼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진가면은 풍경이라 생각합니다. 전부 풍경이잖아요. 풍경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풍경가면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맨 처음 시작하는 게 풍경 맞죠, 그죠? 풍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풍경 사진의 진화라고 주제를 드리는데요. 현대 사진의 시작, 어떻게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현대 풍경 사진의 개념이 어떻고 특징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서론의 대화 과정, 그다음에 개념 특징, 그다음에 심상적 풍경입니다. 현대 풍경 사진의 작가하고 작품적으로 감사합니다. 갤로 현대 풍경 사진을 같이 갤로를 내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겠습니다. 현대 사진의 시작입니다. 전쟁 이후에 매너와 표현에 있었는데 우리 사진 역사에서 크게 사진을 발전시킨 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사진입니다. 전쟁 사진을 통해 가지고 사진이 극대화시켰습니다. 전쟁 사진에 보면은 영국의 작가가 있고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보면 특성을 보면 한 사람은 아주 유화적인 작품을 찍었고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작품을 찍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냈을 때 세계대전을 보통 막 피 흘리고 죽고 이런 분들을 신문이나 언론에서 봤을 때 가족들이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유화적인 것, 우리가 전쟁 상황 보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6.25 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 고지 같은 데 앉아가 기타를 치고 앉아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런 사진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진 봤을 때 이거 전쟁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작가가 전쟁 사진을 갖다 물론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특히 전쟁에서 작품이 많이 나오면서 시작했죠. 사진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에 들어가고 제가 그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관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전쟁 이후의 사회와 예술의 문화가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우리가 순수 기록 사진, 50년대 이전에는 기록에 충실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주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문으로 사자를 쓸 때 뺏길 사자거든요. 순수 뺏기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뺏기는 기록적인 사진. 근데 사진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예술 쪽으로 다 넘어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은 우리가 뺏기는 사진. 아까 풍경에도 보면 있는 그대로를 뺏기는 사진은 진짜 50년 이전에 한문에 보면은 우리가 뺏길 사회가 그대로 너무 충실한 사진이다 이거죠. 기록에 보존하는 사진인데 지금은 풍경 사진들도 있는 거기서 뭔가를 자기가 창작을 해서 추가해가지고 사진들이 많이 흘러간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적 혼란으로 상당히 문화가 이렇게 급변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해화도 마찬가지고 해화하고 사진하고는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진의 역사보다는 해화가 먼저 시작했죠. 해화의 하나의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욕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진의 그림의 도구로 카메라가 만들어졌다. 카메라를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철학자, 기술가 이런 분이 시작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분이 많은 분이죠. 철학가죠.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사진에 발명하는데 아주 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놀 카메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엔지니어가 처음 한 게 아니고 철학자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처음 시작해가지고 사진이 지금까지 많이 나타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미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가치상실, 무력, 정체성 논란 이런 부분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도 전통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사진 역시 지금은 컬러물이 표현의 도구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술에서는 도구가 뭐죠? 붓이죠. 붓 플러스 물건이죠.
사진의 도구가 뭐예요? 그렇죠. 사진의 역사에 보면은 그것도 아주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게 있는데 역사에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미술하고 사진하고 상당히 나중에 경쟁을 해요. 유럽에서 보면은 유명한 백작이나 유명한 상주 같은 사람들은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상화라고 불렸는데 모든 그림을 갖다가 근데 지금 우리가 초상화 가면은 어떤 사진을 초상화라고 부르죠? 그렇죠. 원래 문방사천 갈 때 쓰는 영정사진을 초상사진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의 역사에서는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인물 사진을 토탈 털어가지고 초상사진이라고 부르습니다. 사진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초상하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영정사진을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인물의 모든 사진을 초상사진이라고 불렀는데 유럽에서는 유명한 화가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모셔와가지고 그걸 365일 같이 살면서 집에서 일을 하는 애 돌사진, 백일, 그 다음에 집안의 뭐 한갑, 진갑, 이런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런 걸 갖다가 모든 걸 그림으로 다 그려줘. 그림을 그리기 꿈도 못 그리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그림 하나 갖기가 힘든데 사진이 1839년도에 발간해서부터 사진이 이제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진하고 미술하고 미술이요 사진이요 싸움이 많이 벌어져.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술하고 처음 치죠. 지내니까 나중에 사진 쪽에서도 점점 캐리를 쌓아가지고 미술하고 대등한 쪽으로 가는데 지금 50년대 이후부터 보면 표현이 되기 시작. 기록적인 상태에도 유지해 오다가 자기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의 흐름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예술 중심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가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영어로 이렇게 해석할 정도고 일반 대학에서 보면은 왜 신문방송학과 있었죠? 학과가 있죠? 신문방송학과가 있고 신문방송학과 출신들을 보면은 기자도 있고 사진기자도 있고 언론도 있고 아나운서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어요. 물론 그게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부터는 신문방송학과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졌고 커뮤니케이션학과 모든 것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중심으로 발전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 중심, 아까 표현 중심을 했죠. 그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진상에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정밀하고도 초점 노출 이런 걸 갖다 맞췄습니다. 기록적인 사진은 왜입니까? 초점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기록용으로 어디 행사에 사진을 찍었는데 초점을 안 맞게 찍었다 하면은 이거는 NG잖아요. 그죠? 중계는 이렇게 흘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 중심, 감정 중심 사진에도 우리가 자기 작품 안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그냥 누르는 카메라는 누구나 다 눌러줘요. 눌러주는데 우리가 카메라도 오토로 찍지 말고 매뉴얼로 찍으라는 것들이 보면은 내 생각과 감정을 사진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벌써 사진에 내 감정을 들어가게 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사진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진의 시간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진 기법 4가지 했잖아요. 기법 중에 그렇죠. 또 우리가 촬영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빛보다 장노출이죠. 그렇죠. 그냥 막 쓰잖아요. 우리가 단노출, 단카트보다는 장노출을 선호하잖아요. 왜냐? 장노출을 선호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본 걸 갖다가 사진에서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드론 사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맨날 키가 1m 60을 뭐 1m 60으로 보던 이미지만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드론 사진이나 항공 사진들을 보면은 재미있는 게 우리가 평소에 안 보던 거다 이거죠. 안 보던 이미지를 보험으로 해가지고 잘 찍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틀리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에 시간을 표현해 보세요. 장노출을 찍는 거예요. 바다가 왔다 갔다 흘러간 것들이 다 시간을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125분의 1초 단칸 하나 탁 찍었다 하면 모든 물질이 정지됐죠. 저 대나무 내일도 촬영대하고 대나무 밭에 가서도 그냥 125분의 1초에서 대나무가 흔들리다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표현해 보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노출을 조금만 주더라도 1분의 1초만 주더라도 바람이 불려가지고 공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 사진을 찍더라도 무조건 공감이 들어가면 현상을 내일 촬영대 오시는 분들도 정지돼 있는 춤추고 있는데 정지돼가지고 일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얼굴을 안 흔들리면서 합춤을 치는데 손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뭐 거기 자 입선될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진도 우리가 정지시키는 것은 50년 이전의 기록 사진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주고 내가 거기에 사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나 다른 것들도 사진에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 비판이 이제 들어갑니다. 뭐 개인 감정과 정치적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그전에는 기록만 하는 것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진들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단순하게 풍경만 찍는 사람들은 풍경만 찍을 수 있지만은 내가 정치적인 메시지도 하는 거죠. 우리가 천안문 사태 때 보면은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안문 광장에 땡가 앞에 딱 서가 있는 거 혹시 사진 기억나세요? 그죠? 이런 사진들이 처음에는 뭐 저 땡가 앞에 저 미친놈 죽으려고 그랬나 생각하지만은 사진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저 한 장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야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저도 강의를 할 때 사진은 언어다 하고 맨 처음에서 오곡만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A4지에 사진 한 장 딱 펴놓고 A4지 한 장 뭐 글 쓰는 걸 갖다가 그 사진 한 장에 압축을 시켜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원리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하여튼 사진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개인 감정이나 사회 비판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그런데 현대사진 특징을 보면은 사진에 약간 자율성이 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앞에 분이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한국문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거 하신 분은 한국문화를 듣는데 한국문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피타고라스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 선생님이 1대1 7.1로에가 가로 2개 세로 2개 됐죠. 스마트폰에 혹시 가로 2개 세로 2개 선거점 있나요? 꺼져 있죠? 카메라에도 있죠? 혹시 카메라에도 보면은 객자 표시해가지고 우물정자처럼 안 꺼져 있는 분은 카메라에 세팅해 가 쓰세요. 왜냐? 사람이 찍다 보면은 수평 수직이 나이가 들면은 안 맞아요. 근데 수평 수직을 그걸 기술을 가지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배열을 만든 사람이 피타고라스 수학의 천재. 그것처럼 지금은 어떤 사람은 시대가 어떤데 그걸 맞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신 분은 안 맞춰도 돼요. 그런데 이해도 못하는 분이 그걸 자기 혼자 탈피한다고 하냐면은 이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제가 본 데서는 알고 그걸 조금 배워주는 거는 저는 자세히 제가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죠? 행식의 자유를 보면 전통 행식이 탈피했다. 정확함보다 표현적으로 많이 줍니다. 초점이 조금 안 맞더라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쪽이면은 더 현재가 맞는 사진이나 행식하시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들이 모더니즘을 가지고 행식에 탈피합니다. 모더니즘 반대가 뭐죠? 그것도 맞죠? 네. 와, 잘했어. 그래. 사근하죠. 저기 작품집을 보려다가 작품집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라면 받침대 쓴다 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받아가 좋다 가져갔는데 집에 가서는 라면 끓여가지고 받침대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챙기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에 지금 현재는 모더니즘 이렇게 탈피하는 게 기존의 현식의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탈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인데 사진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안 맞췄고 일부러 필름 카메라 갖다가 사람을 45도 이렇게 기울여가 찍은 적이 있을 거예요. 있죠? 맨날 정식으로 찍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45도를 기울여가 이렇게 사람을 빼라하게 좀 시금방져 보이게 좀 있음 옛날처럼 노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진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 행식을 탈피해가지고 포스트 모델링으로 흘러가는 거죠. 약간 행식을 탈피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구도, 노출, 흐릿함도 이게 하나의 표현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전시를 개인전을 할 때 한 20점을 한다고 했을 때 한 2점 정도는 초점이 안 맞아도 돼요. 다 안 맞으면 문제가 있겠죠. 카메라가 문제라든지 이 사람 실력이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한두 작품 정도는 안 맞아도 작가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추고 찍게 되면 사진이 더 좋아요. 볼때도 생기고 그죠? 야릇한 느낌이 들어요. 사진 자체가 딱 초점을 넣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성과 주체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공간적 은혜에서 사적 은혜. 옛날에 공간이라는 거는 대중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사진들을 갖다가 진짜 개인 위주로 많이 흘러가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 자체들이. 그 다음에 왜냐 자기 개인 감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단 반응 쪽으로 가더니 개인 반응. 자, 요즘 흘러가는 것들이 공동에서 개인 사적 요소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철학 사상하고 정체성 사진들이 많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명한 존 자코스키라는 사람이 1950년대를 현대 사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현대 사진 50년대부터 이후라고 봤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들을 보면은 이런 알파추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간가족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이 사람은 로버트 프랭크라고 자기를 맞죠. 그죠? 이분도 58년 미국 사회에 유명했다는 사진을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되게 미국 사회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학군들 갖다가 언론들이 다 해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숨기는 걸 좋아했어요? 언론들이 숨기는 걸 좋아하겠죠. 그죠?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1호가 누구냐? 언론사. 기자들. 왜냐? 기자들은 좋은 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쁜 거 파고드는 게 섭성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 A라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 그런데 소문은 잘한다. 10명이 들으면 1명이 소문내죠. A라는 사람이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을 한국 사람들은 섭성이 더 말이 더 잘해요. 10명이 들으면 100명한테 전파가 되는 거야. 나쁜 걸 더 우리는 더 좋아하는 섭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저도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하려고 이렇게 애들도 그렇게 무조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긍정적인 걸 더 소문을 잘 내는 습성이죠. 이 로버트 프랭크가 미국 사이에 이면을 담은 사진을 발견했잖아요. 그 인기가 없었어요. 미국 작가하면 그냥 다 잘 찍는다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찍은 어르신 작가 이름이 뭐죠? 그렇죠. 그 당시에 최민식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왜냐? 자갈치 시장에 못 사는 거 막 이런 것들 사진 찍어가지고 뭐 어디 전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렇죠. 저 간첩이다 해가지고 이런 거 찍는 사람은 간첩이다 해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당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최민식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진짜 기록 사진이요.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 그죠? 자갈치 시장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르신들 자판에 물건 파는 것들, 고기 파는 것들, 그 다음에 못 먹고 사는 아들 코 질질 흘리고 있는 이런 이미지 사진들을 찍었는데 정부에서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너무 맞아. 그래도 맞아.
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나 저 모사는 조금 동남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죠? 사진 같은 우리는 좋다고 찍어 와요. 왜냐?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되게 터치를 그런 데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사진 찍으면 뭐합니까? 초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나죠. 근데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직까지 사진 찍는 거는 되게 거부감을 안 하고 찍으라고 오히려 울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몇십 년 흘렀을 때 보면은 그분들이 커가지고 성장했을 때 보면은 안 좋아했죠. 그 나라에서도 안 좋아하죠. 로버트 프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사실 인기가 없었는데 시간이 다르면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최민식 선생님처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서 되게 인기가 좋은 작가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다큐멘터리 사진과 개인적 시선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뭐죠? 우리가 뭔가 그냥 기록 사진. 우리가 TV를 보면 무슨 19작 다큐멘터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자갈치 시장의 다큐멘터리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하나도 각색 안 하고 그대로 찍는 사진을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찍는 사진에 풍경 사진이나 시장에 가서 찍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거의 70~80%가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나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에 가면은 수가 뭐 사진 작가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유명하고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장르를 구분한다 보면은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가 찍는 사진의 70~80%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의 70~80%가 다큐멘터리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다큐멘터리 뭐 개인의 시선적으로 많이 보고 최민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때 사진도 하나의 기록 사진이지만 재밌어요. 다큐멘터리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 당시 찍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막 간섭으로 오인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상당히 나쁘게 보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이나 부산에서는 또 이상한 사람으로 또 표현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뭔가 그걸 다르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이정표가 됐다고 자, 그러면 현대 사진이란 어떤 거냐면요.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배경 전후 사회의 혼란, 아미노 이런 쪽이 많이 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매너와 행식이 하이키드 그 다음에 펜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 다음에 특성, 주관성이 있고 자유로,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 사진에 포함된 사진입니다. 기록 사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주관성이 작가가 사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절대 오토나 C나 S나 이 프로그램을 찍지 말아요. 왜냐? 노출이 똑같잖아요. 특히 오토 놓고 찍으면 10명이 촬영하면 10명이 노출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토로 찍거나 S나 AV나 TV로 찍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매뉴얼로 M 모드로 다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는 찍기 힘들죠. 역감을 해결하는. 근데 역감 같은 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로 촬영하는 것은 시간과 조리개를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바꿀 수 있죠. 근데 AV, TV 놓고 해봐 역감해봐요. 밋밋한 사진. 그런 사진들은 카메라 300만 원짜리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찍어도 충분해요. 그 좋은 카메라의 기능을 살려면 무조건 매뉴얼 모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에 따라 가지고 야 오늘 이거 비가 막 오르는데 비가 흘러내리는 걸 내가 주르륵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길게 줘야 되겠죠. 그죠? 125분의 1초가 아니고 30분의 1초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근데 쭉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비 흘러내리는 걸 나는 비가 내리다가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 얼마 동안 될까요? 한번 찍어보셨나요? 네? 한번 깨또 때리고 있어. 네? 400분의 1초. 아야, 더 줘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벚꽃이 쫙 떨어지죠. 벚꽃 엔딩 해가지고 벚꽃이 쫙 떨어지는데 벚꽃이 쫙 떨어지다가 탁탁탁탁 이렇게 설 때 얼마나 해야 될까요? 사람들 보통 125분의 1초 돼요. 125분의 1초 오면은 벚꽃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3,500분의 1초 나요. 벚꽃이 막 마지막 엔딩이라 뭔가 알죠? 엔딩이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얼굴에 벚꽃이 막 날라오고 옷에 막 붙어 있는 것처럼 사진을 내가 기록하고 싶다. 3,500분 1초. 벚꽃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비가 오는 날 이런 날도 여러분들이 비 온다고 사진 안 찍는 게 아니고 카메라 젖으면 안 되겠지만은 아파트 입구 같은 데 나와가지고 빗물 떨어질 때 지금 빗물을 내가 정지를 시키고 싶다 아니면 쭉쭉 흘러내리고 싶다 할 때 스피드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보면 왕관 있죠. 왕관 이런 거는 스피드 얼마 놓고 찍으면 비슷하게 나올까요? 그렇죠. 생각보다 물방울 떨어질 때 빠릅니다. 물방울도 우리가 보면 쭉 떨어질 때 왕관 모양으로 턱 떨어져가지고 왕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서울에 있는 거는 조금 더 수정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면은 4,000분의 1초 내지 5,000분의 1초 나야 그 형태가 나와요. 비슷하게요. 뭐 125분의 1초도 빠르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나오냐. 물방울 그냥 수돗물 그냥 많이 틀면 흘러내리죠. 그것처럼 표현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물방울 떨어지는 것도 워낙 아까도 쳐도 뭐 4,000분의 1초 만에 지키기 때문에 그냥 한 가닥 턱턱 찍어가잖아요. 보통 연사를 때리죠. 물이 떨어지다 보면 연사를 딱 찍어야 한정카드 찍으면은 하나 정도 잡죠. 우리가 스피드를 가지고 상당히 공부를 하면 아주 재미나는 사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죠? 다양한 사진, 현대 사진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갖다가 잠시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내일 촬영회에 다 오세요. 네.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회장님 많은데? 많으면 좋지. 만밖에 안 됐는데요. 뒤에 내일 참석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일 시회장님 약 좀 써야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되는 분 중에 내일 촬영대 접수하면은요, 지회장님께서 그런 걸 하고 10% 입선하시는 분 알려주세요. 수분 한 장씩 하고 점심하고 맛있게 드립니다. 특별히 이야기하면 많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회장님이 아마 이 두 개 같이 하는 사람은 많은 정도 빼주실 거예요. 오늘도 내일 빼주고 싶은데 모르겠네요. 지회장님 점수 높게요. 아마 오늘 완전 점수 지회장님이 한 10% 정도 플러스 해주시고 짜지 마시죠. 자, 사진은 어느 나이로 이야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네. 아마 이론을 들어보신 분들 좀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진 이론을 저는 받았어요. 안 받고 들어가신 우리 선배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작가 협회에서도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깨너머로 사진을 배워가지고 실기만 해가지고 사진을 하다 보니까 촬영대 가면은 개, 소, 말, 돼지가 나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내일도 마찬가지. 개, 소, 돼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배우는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촬영 어디 가가지고 관광지 갔는데 내가 저 풍경 하나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피하고 자꾸 있으면 어떤 사람은
나가라 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나도 목적은 사진 찍으러 왔지만은 상대편이 어디 갔어요? 구경 왔죠. 구경 온 사람 보고 나가라고 욕해사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시간을 기다리다 안 간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려오든가. 시간이 많으면 내려오든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장노출 찍으면 돼요. 장노출 해가지고 이 장노출 아니요. 마이너스 10초만 줘도 돼요. 우리 차원대 가면 제가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차원대 출신이 사진 작가가 유명한 미국의 가임 작가 있어요. 김아타. 들 맞나요? 예. 김아타가 차원대 출신인데요. 김아타가 미국에 가지고 스타가 된 어떤 사진이냐면은 장노출이다. 무슨 장노출이냐? 맨하탄 거지를 갖다가 깽이 한 마리 없게 만들었어. 그 맨하탄 거지 가면 저는 가보진 않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이 사람 한 명도 없게 사진을 촬영했어요. 몇 시간 동안? 8시간 장노출. 그러면 8시간이면은 미친놈이 아니면 8시간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조금만 움직이도 사진상에서는 표시가 안 돼요.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초만, 땡띠 8번 거리가 10초만 줘봐요. 10초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풍경이 있는 사람은 요즘 막 서서 담배도 안 피잖아요. 없어요. 지나가요. 자, 제가 데이터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는데 보통 거면은 뭐 바다의 장노출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30초 정도 찍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주다 역효과가 나거든요. 앤디 1000번 걸고 감도 100번 감도하고 조리개 맥시멈 우리가 카메라 22조 22 놓고 25초 정도 때문에 오늘 햇빛이 조금 다르잖아요. 마이너스 25초입니다. 그러면 장노출 99.9% 다 쓰고 날씨에 따라가 5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앤디 1000번 걸어가 찍어요. 찍다 보면은 보통 3분의 1 정도가 평균 데이터예요. 그냥 30초를 놓고 찍는다 하면은 10초 동안 그 이미지 안에 가만히 서가 있으면은 사진 이미지가 바뀌어요. 근데 3분의 1 동안 10초 동안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풍경 찍는데. 그러면은 장노출 찍을 때 그 장노출 찍을 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나가라 이거죠. 밤이고 낮이고. 지나가도 30초 놓고 노출 찍는데 10초 동안 서 있지 않으면 사진에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겠어요? 책에 나와요. 제가 터득했는데. 김아타가 8시간 노강을 줬는데 3분의 1이면 몇 시간이죠? 8시간 3분의 1 나누면 한 2시간 반은 될거 아니에요? 그죠? 2시간 반 동안 맨하탄 거리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신병자도 못 서 있어요. 사진 한 명도 없이 맨하탄 거리를 갖다가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걸 김아타가 촬영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해. 그러면서부터 뭐 뮤지엄 시리즈 해가지고 누드 해가지고 아크릴 상자 내들가 찍고 있는 것들 있죠. 옷 벗고 있는 거 봤나요? 그 사람들 모델들 돈 주고 했겠어요? 안 주고 했겠어요? 뭐 뻔하게 뭐 신문하는 거 안 주고 했겠죠, 그죠? 모델을 선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 돈 안 주면 안 해. 이랄까 제가 찍는다고 뭐 김아타는 명색이 있으니까 줄을 서. 여자들도 보면은 촬영해놓고 우리 돼지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느낌이 좀 그렇죠, 그죠? 그런 그림처럼 사람을 찍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 보면은 우리 몸매가 다 나와요. 남성의 성기도 다 나오고 자기 노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줄을 서가지고 내가 모델 해주게 돼. 우리도 그런까지 가면 좋지만 못 가더라도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내가 풍경 하나에 누구 모자 쓰고 한 사람 좀 모델 쓰세요 안 해주죠, 그죠?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노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 내가 30초 정도 뭐 10초 동안 머물지 않으면 사진이 안 오기 때문에 절대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세요 마세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이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필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